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수원 엽기 살인 사건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50대 중국 동포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도 같이 동거하던 중국 동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시신이 발견된 이후 8일 만에 검거된 겁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피의자는 검거 당시에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 투숙을 하러 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앞서 들으신 대로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횡설수설하면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급 추적에서는 수원 엽기 살인 사건의 전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건은 무엇보다 영구 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많았었는데요. 예상보다 좀 빨리 검거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왔고요. 예.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사체에 대한 분석을 해서 DNA 자료를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형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이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밝혀두고 있는 상태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월세집의 주인이 네.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 사건에 관련된 뉴스도 많이 보고 예. 상당히 그 관찰력이 뛰어난 그런 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하면서 곧바로 이렇게 검거가 됐는데 이 포상금을 내걸었던 것이 유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제보를 해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현상금을 주느냐 마느냐 이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상당히 그 현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예. 네. 요즘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엽기 살인 사건 미스테리입니다. 먼저 공개된 장소입니다. 시신 유기한 곳이요. 의도적으로 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놓았나 싶을 정도로 좀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사체를 공개된 장소에 놔뒀는데 네. 그 사체의 상태가 얼굴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팔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간단히 말해서 사체가 발견이 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이제 버려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개 장소 놔둔 것은 결국 그만큼 이제 사체를 운반하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있었다면 보다 더 멀리 예. 가지고 이제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자기가 직접 그 운반을 했다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버리기가 좀 어려웠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이 사체가 발견되더라도 누구의 사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원이 파악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체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비닐 봉지 안에 있는 시신의 일부를 보면은 뭐 혈액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등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다른 곳에 묻었다가 옮긴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사건의 특징은 범행 장소와 이 사체를 유기한 장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실제로 범행이 일어난 그 장소는 자기의 이제 월세방이고요. 그러고 나서 사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한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버리는 장소는 자기가 이제 산과 그리고 이제 수원천 뭐 이쪽으로 이제 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사실
그 뭐 사체 이제 일부 이제 훼손도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체를 처리하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기들을 따로 떼낸 것도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무게를 줄이고 그리고 들고 가는 그런 운반의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혈액이 이제 없다는 것은 이미 혈액이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사체를 운반을 했다. 이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용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행사수설하면서 제대로 이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 초반에 이런 묵비권으로 좀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는 경찰이 이렇게 빨리 자기를 추적해서 체포를 하리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포가 단 직후에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혼란을 느끼게 되고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수사관들을 뭐 이해시킬 수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묵비권을 그 행사하고 이제 자기 이제 불안한 심정을 좀 숨기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경찰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말이 아주 뭐 익숙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국말로 만약에 이제 한다면 그걸 갖다 통용하는 그런 어떤 좀 시간도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서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아무리 이제 숨겨도 이제 뭐 더 이상 경찰이 여러 가지 물적 증거라든지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뭐 거짓말을 다 입증해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면 심리적으로 무너지면서 자기의 그동안 뭐 있었던 범죄에 관련된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과 좀 정서적인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관이 노력을 하고 절대 발뺌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그런 증거들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원 엽기 살인 사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훼손된 시신. 이번 사건이 정말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신의 상태 때문인데요. 이 심장이 없는 등 이 시신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이 옮길 때 무게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 듯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일단 살인을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 사체를 처리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한 상태 또는 이제 분노한 상태에서 일단 상대방을 공격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딱 드는 생각이 이게 만약에 알려지게 된다면 자신이 이제 경찰에 이제 체포되고 엄청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뭔가 이것에 이제 대해서 이제 범죄자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을 자기가 직접 들고 운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토막을 내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거고요. 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내장 부분들은 따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아마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뭐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장기를 매매한다 이런 것은 사실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그 처리한 그 면들 같은 것들이 의학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날카로운 메스나 이런 걸 사용한 그런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좀 그런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혹시 굉장히 감정적으로 서로 갈등을 심하게 하고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는 단지 그 사람을 뭐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것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사체에 대해서 또 모멸감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훼손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 중에 원한 관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일각에서 말하는 뭐 죄의식 없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나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거를 하고 있던 그런 남녀 사이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제 사는 과정에 뭔지 모르지만 서로 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이제 갈등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남녀 사이의 이제 치정 관계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잡힐 때
다른 여성과 뭐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그런 예. 면이 잡혔다면 지금은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여성에 대한 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수사의 방향을 좀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네.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사람이 만약에 피해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전부터 뭐 알고 있던 사귀고 예. 있던 그런 사이였다면 상당히 서로 간에 남녀 사이의 치정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이미 이런 사건을 자기가 저지르고 난 후에 자기의 불안한 마음 또는 이제 긴장을 풀기 위한 그런 예. 목적에서 여성을 만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이번 사건 정말 엽기적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보죠. 제2의 오원춘 사건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2012년에 여성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었죠. 여러모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비슷한 면은 중국 동포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생활했던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제 예. 저질러진 예. 그런 범죄다. 그래서 이제 좀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범행 수법으로 보면 두 사건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죠? 예, 오원춘 사건 같은 경우는 귀가하는 여성을 기다리고 있다가 집 안쪽으로 납치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살인을 하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면서도 상당히 그 흉기로 예. 상당히 작은 조각으로 낸 이런 면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생활을 하던 예. 그런 사람이었고 실제로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잘게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크게 한 것으로 봐서는 결국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범행 수법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차이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범행 수법을 보면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시신이 발견된 거리를 보면은 좀 그 반경이 좀 비슷하다는 얘기도 네, 나오고 있죠. 예.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원춘 사건이 발생했던 곳하고는 불과 이제 1km 예.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을 느낄 것 같은데 괜히 그런 점들 때문에 괜히 경고 없이 중국 동포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는 것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을 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걱정스러운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차오포비아라고 해서 중국 동포를 무조건적으로 혐오하거나 또다시 강력 범죄에 노출된 특정 지역을 우범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안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수원 엽기 살인 사건 지금까지 동국대 곽대경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